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한 주가 요새 김값이 많이 올라서 김값이 김 100장에 10,000원이 넘었거든요. 요새 김 잘 나가요. 김 잘 나가요. 예, 양김은 잘 나가. 양김 잘 나가로 바꿀까요? 글쎄 말이요. 예, 진짜 요새 김이 비싸졌어요. 김밥이 그냥 서민 음식이 아닌 음식이 됐어요. 예. 이러다 금밥 되겠어요. 금밥 되겠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시금치도 진짜 금치 정말 큰일입니다. 어쨌든 두 분만 믿고 금요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예, 형님 형님 김치. 아우 먼저. 네. 옛날에 무슨 광고 찍는 예, 거. 형님 먼저 아우 그러니까. 먼저. 그 라면 저거는 광고요. 광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위기 의식은 생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게 확인됐다. 네. 딱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들리는 얘기 보면 확실히 용산의 대통령실이 위기 의식은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위험하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 태도 변화가 나올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검법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금 더 위기 의식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걸 축구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라운드에서 원래 그 풀로 이렇게 다 뛰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계속 골을 먹는겨. 그래서 감독이 이상한 짓을 내리는겨. 11명 전원 골대 앞에서 수비해. 이래가지고 지금 그 앞에만 네. 지키는 그 순간이야, 요거는. 네. 날아오는 거 계속 막아야 돼 이제. 네. 손흥민 같은 한 명만 있으면 네. 혼자 역공을 치고 70m 드리블도 된다고. 네.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내쫓았고, 뭐 다 이렇게 대나노니까 지금 페널티 에리아 안에 11명이 다 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몇몇 선수는 교체했지만 네. 이게 지금 어떻게든 막아. 네. 이런 거 네. 이 형국이요. 작전이란 게 딴 게 없어 지금. 예. 무조건 막아. 무조건 막아. 네. 김건희 특검 막아. 최희병 특검 막아. 한동훈 특검도 막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초조불안 두려움은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온갖 막후교섭으로 이제 별의별 그 야당과의 어떤 대연정은 아니고 소연정을 꿈꿨던 것 같고 네. 이러면서 좀 그 어떻게 어찌하면서 이 특검에 대한 압력을 상쇄시키는 일단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지금 네. 일관하고 이게 완전한 이제 수비 위주 이탈리아 축구예요. 그런데 특검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 같이 단칼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완곡한 거부거든요. 완곡한 거부. 이거는 특검에 대한 찬반보다도 시간을 좀 벌고 끌겠다? 싶은 22대로 넘겨서 네. 그때 가면 또 말이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22대 가면 어떻게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또 공수처 뭐 다 수사 결과 보고 네. 그 다음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부는 거부인데 이 회색지대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연 교착 상태 이 자체를 일단해서 좀 벌자는 의도 아니겠냐.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이 평가가 대체로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정도만 뭐 이런 회견 자주 해야 된다. 이런 회견 자주 해야 된다 정도고 뭐 동아일보는 아주 조목조목 다 비판했어요. 질문권을 안 준 이유가 보이더라고. 세게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보수 진보가 그 진영을 떠나서 지금 이 정부 이대로 될까에 대한 불안과 막 초조가 있는 건데 별로 바뀔 뜻은 안 보이고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지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충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져서 앞에 글자가 바뀐다? 네. 만약에 앞에 일자를 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당장은 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네. 기자회견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네. 그로 인해서 실망을 하는 층이 근데 기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망해서 지지해서 반대로 바뀌는 그 비율이 극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갤럽, 나왔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2년차 49%였는데요. 지금 70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부정평가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4%. 비슷하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3주차 때 23% 찍고 그 다음에 24, 24. 부정평가는 65에서 67%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기자회견이 반영된 게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가 앞자리가 바뀔지 일자를 찍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부정평가가 2% 상승을 했고요.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난 뭐 선거도 민생 심판이었다고 전 봐요. 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아도 네. 그 정치 현안에 왜 국민들이 동조하고 공감했느냐 하면은 일단은 민생이 어렵다는 현실에 강하게 투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사태들 보면은 저 뭐냐 1분기 그 반짝 그 성장치 뭐 1.3%인가 그 1.3%. 네. 그거 나왔다고 어제 엄청나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1.3%를 체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워낙 기저 효과고 이건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게 성장 효과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뭐 수출이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의 삶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네. 내가 가는 식당마다 듣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뭐 한미 동맹을 해서 확장 억제력을 확보했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고 또 뭐 경제를 어쩌고 반짝 이번에 성장하고 이런 얘기가 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계속 저기 뭐냐 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질, 네.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본질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런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좋은 일인데 이왕 그 얘기를 하려면 뭐 기초 노령연금 뭐 4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몰라. 지금 재정이 거덜나고 있고 지금 세수 결손에 재정 적자에 뭐 지금 있는 것도 다 나가 떨어지는 판인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현실감. 네.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대한 그 공감이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돌파하려고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그 호소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민생 얘기가 파고들질 못해요. 네. 난 이런 게 제일 답답해 사실 이게. 지금 지역별 그다음에 세대별 조사 좀 충격적인데 이걸 좀 띄워주시면 그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이 잘하고 있다가 20%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반영이 되면 일자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전라는 7%가 잘하고 있다. 이미 이제 넘어선 거죠. 그리고 대구 경북이 37% 잘하고 있다. 지지를 보냈지만 부정평가가 57%예요. 그러니까 20%를 더 높네요. 더 높은 상회하는 이런 수준이다. 세대별이 정말 심각한데요. 경기는 앞에 일자 달았을 것 같은데 아니, 서울이 20% 서울이 정도면? 20인데 경기 인천이 25%.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전 충청이 22. 그다음에 부산 부울경이 3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령별로 보면 지금 60대가 38, 70대가 57, 나머지가 다 10%대예요. 10대에서 29세가 14%, 30대가 13, 40대가 10, 50대가 19. 40대가 역시 40대가 제일 낫네요. 40대가 네. 부정평가 전통적으로. 40대가 부정평가 88%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허리 해당하는 그 40대 여론이
10%다. 네. 이렇게 70% 그러니까 70대 이상, 60대, 70대 이상이 아니면 이게 지금 다 1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0대에서 부정평가 88%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열에 9명은 아주 아니다. 못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예. 40대에서. 88%가 부정평가.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2, 3도 그래요. 14%, 13%. 그것도 네. 매우 낮죠. 예. 40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저 6, 70대 빼고는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와 이게 그러니까 정권 이제 유지가 가능해요. 대충은 뒤에서 이렇게 뭐 이래저래 접촉하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완전 전면적인 태도 변화까지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에 숫자가 바뀌기 시작하면 네. 글쎄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질까? 그렇잖아요. 원래 이게 떨어질 때는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니었나 이런 생각. 아니 부작용이 이거 살짝 정말 마지막.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네. 저도 한 30년째 정치를 들여다봤습니다만 집권 초에 고생한 대통령들 참 많은데 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에 고생하고 그 뒤에 중반부터 회복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온로비 사건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그러나 버텨나가는 힘은 있었어요. 40%대 유지했습니다. 잠깐 그거 같이 보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13대부터 20대 대통령 취임 2년 무렵의 직무수행 평가 그것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13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1990년 2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도 28%였습니다. 예. 아니 워낙 뭐 30%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네. 민주화 열기인데 저때 노 대통령이 많이 변했을 때예요. 그때 수동혁명이라 그래 민주화 조치가 네. 엄청나게 많았을 때. 예.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치가 됐을 때입니다. 저때가. 네. 그러니까 저 때가 협치도 많이 됐고 사실상 이제 북방 정책 같은 게 나오면서 그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온 게 그때. 뭐 50 청문회에다가 50 청문회도 뭐 광주 하고, 청문회 예, 뭐 일련의 언론 민주화 네. 여러 가지 그 사안이 다 한꺼번에 왔던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44%였어요. 예. 저 때는 광우병 소고기 그 파동으로부터 극복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쭉 데이터를 보면 역대 최저치를 예. 찍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거 보수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 아닙니까?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예. 거의 지금 보수는 예. 괴멸당하는 거 아닌가. 지금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영남에 완전히 갇히는 분위기고 네. 뭐 도로 영남당 됐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아니면 뭐 영남 자민련 네. 그런 근데 취지는 똑같아요. 이게 영남을 벗어나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위기 의식이 있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비선 논란 네. 이후에 예. 야 정말 이 뭐 엑스맨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뭐냐 이게 예. 실체가 뭐냐. 예. 그 위기 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근데 네. 사실은 뭐 이른바 소연정 수준의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근데 그걸 왜 뒤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건 공개적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뭐 뒷거래 의혹을 예. 안 받고 예.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확 예. 크게 예. 제안을 해야지 그걸 왜 막후에서 하죠?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번에 그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터뜨리기 부담스럽다면 영수회담 실무회담 할 때 그러니까. 그 공식 라인에서라도 네.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었던 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긴 개털이고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도 홍철호 수석이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준호 비서실장 판단에 이거
독대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독대하면 밀약설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막 전국이 혼란되면서 이거 뭐 대충 무슨 김건희 리스크하고 이재명 리스크 빠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독대는 안 된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기자들 불러놓고 아예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독대 없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애진혁이 끊어버렸다는 게 천준호 실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 뭔가 좀 딜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 그때가 대통령 그랬죠. 측에서. 맞아요. 예. 그럼 도대체 무슨 딜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런데 지금 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따르면 당당한 보수가 되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좌파 안 되니까 당신 어?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한 보수를 해라. 최상병 특검 받는다고 해라.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전혀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독대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 김용 부원장 보석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가석방이 공교롭게 시기가 비슷하게 겹치면서도 음모론이 나올 판인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예, 그렇죠. 그런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독대를 했다고 알려지는 순간에 예. 야 이건 뭐가 예. 있구나, 네, 그렇죠. 딜하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불리해지는 거는 다음에 자기 선거가 남아 있는 사람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맞습니다. 한쪽은 선거가 이제는 없는 없는 거고, 거고. 네. 그냥 다른 한쪽은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상반될 네. 수밖에 없는 건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건 공개적으로 해야 오해를 안 받아요. 네. 근데 왜 네. 그런 쪽으로는 머리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면 돌파를 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늘 측면으로 쏟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게 네. 지금 윤 대통령 성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대통령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의 이미지상이 있고 네. 거기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용기를 내서 변화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 일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자기의 어떤 그 멘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 개구멍을 찾아요. 뒷구멍을 찾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 문제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모든 어떤 그 협치 내지는 뭐 공치라 그러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적인 처리 문제인 건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 기자회견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 특검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이건 기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피의자가 된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 주변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게 본인의 존재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걸로 보다나니까 네. 변화의 폭이라는 것도 나중에 언젠가 야당에도 이제 그 판결의 시간이 오니까 조국 대표도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고 또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도 있으니까 그때 기다려서 공세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젠가 오니까 네. 일단은 비는 피하고 보자. 시간은 끌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어제 대처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부도 완곡하게 하고 예. 자꾸 뭐 다음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뭐 이런 말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포위된 민심의 포위로부터 성문 굳게 걸어 잠그고 일단은 견디고 보자는 이런 심리로 다시 기우는 것 같아요. 뭐 야당한테 지금 떡 하나 주고 독대하려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시간이라도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이탈리아 축구 수비로 갖다 근데 진짜 걱정인데, 근데 또 이 와중에 정당 지지도 오늘 갤럽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34%로 1위를 했어요. 민주당이 30%, 조국혁신당 11%, 그리고 개혁신당 5%, 정의당, 진보당 각각 1%. 그 다음에 무당층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정당 지지도는 선거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린 네. 적이 있는데 예.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본인들이 특히 좀
고 연령층에는 평생 찍어온 지지해온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당 지지도하고 투표 결과하고 선거 결과하고는 다르죠. 별로 상관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갖고 지금의 정치 지형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그 잘못된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정당 지지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지켜볼 때 네. 여당 지지도가 더 높냐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냐 아하. 이런 부분은 따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저기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참 적어요. 예. 약 10% 이상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 이렇게 당정 관계나 뭘 할 때 주로 뭐 여당은 좀 비리비리하고 시원찮은데 네. 그나마 대통령이 버텨준다. 네. 이런 게 이제 국정 장악력을 펼쳐가는 핵심 논거이자 네.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여당의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한다면 민주당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할 때 예. 유의미한 데이터 아니냐.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찍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리고 민주당이 싫은 유권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유지되는 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까먹고 있는 이런 논리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30이지만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이제 4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쳐서 예. 뭐 야당 예, 지지율로 보는 거는 오케이인데 예. 그럼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뭐 해서도 범여권이냐?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건 예. 절대 확실히 아니죠. 아니다. 예, 왜냐하면 예. 물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나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출신들이 상당수 있지만 네. 반대로 조응천, 이원옥, 뭐 야향자원, 뭐 양정숙 의원 다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른바 진영에서 섞인 연합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네. 범여권 내지는 보수 정당으로 분류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때 조홍천 의원하고 저 누구죠 이원욱 의원 왜 투표 안 한 거예요? 그게 안건으로 상정될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건은 예. 그거는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홍익표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막 라디오에 나와서 엄청 얘기했었는데 아니 근데 거기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몰랐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예, 뭐 예. 얘기를 한 거고 예,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그래서 예. 표결이 끝난 줄 알고 네. 본회의장을 이탈했는데 안건 상정돼서 예. 투표를 그건 못했다. 막 보좌관이 전화하고 의원님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두 의원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원내 행정실이나 원내 기획실이 예. 지금 오히려 지금 필요하신 시점 아니냐. 사실은 이게 특검에 관해서는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또 강한 발언을 해 오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제일 센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지금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 정도가 맞다. 특검은 아니다. 양평도로는 특검은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특검이나 이런 수사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하면 김영란법이라는 규정은 있는 거니까 약식으로 형사적으로 다룬다든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부연했거든요. 네. 이 대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준석 대표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 내부에 이런 정도의 협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뭐 당론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네. 이 대표의 생각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는 그래서 이게
명품백 수수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뭐 예. 직무 관련성이 연결이 돼야 네. 명품백 수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녹화된 영상에 보면 무슨 부정한 청탁 부분이 언급된 거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인사 뭐 무슨 금융위원 뭐 그건 얘기하는 다른 거 그거는 딴 사람이 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들었다는 거죠. 거고. 예. 예. 그 백을 전달한 최 목사님이 예. 어떤 부탁을 한 건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예, 예.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특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 사실 더 그건 자세한 맞는 얘기는 얘기예요. 방송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뭐가 이상하네. 있구나. 아니 그런데 그 얘기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뭐 수사하려고 특수부 검사 반부패 수사부 뭐 요란하게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저기 우리가 뭘 요란하게 수사한다는 거는 어쨌든 기소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그 평가가 돼야지. 네. 아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존재 아닙니까? 정의로운 검사라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수사 요란하게 했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그 저기 저 수사해 봤는데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아서 흐지부지되고 그러니까 골문앞까지 골은 잘 몰고 가서 네. 근데 결국은 뭐 넣지도 못하고 똥벌 찰 거면은 그 저기 몰고 가는 것만 갖고 너무 우리가 열광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단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특검을 힘을 실어주고 아.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갈 22대 국회 좀 포부나 비전 제시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따지고 들면은 이준석 대표 얘기는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렇죠.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축으로 그거하고 세우고 최상병 사망 사건. 사망 사건 이 두 가지가 핵심 트랙이다. 그리고 양평도로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할지 국정조사를 할지 이거는 뭐 22대 국회 개원하면 또 정치권 내부에서 원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생각이고 이거는 이 대표 개인의 생각이다. 예. 이런 저 말씀. 같으면 거기에 부산 엑스포도 하나 더 넣겠어요. 국정조사 대상에.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부산 엑스포. 네. 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그 저기 외교부 공관 문제 이것도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돈을 너무 많이 예산을 너무 많이 많이 퍼버가지고 썼어요. 네. 예. 우리가 5,7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때 홍보비로만 집행한 예산이고 예.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문제라든가 외교부가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려 그래서 그랬는지 네. 몰라도 네. 제가 보기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청구서들이 꽤 많고 또 저 ODA 그 저 원조 예산 100% 증액했잖아요. 네. 이것도 엑스포 비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공적 개발 원조 자금 많이 냈습니까? 딱 그래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다가 돈 퍼붓겠다고 네. 또 지금 저 어음 발행한 거 이건 또 여기 5,700억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네. 이런 홍보비에다가 뭐에다가 그러니까 전부 그 내용 집행 내역 보니까 갑자기 뭐 K-팝 박람회를 열어라. 저기 언론 기자들 좋은 호텔에서 기자간담회 해라. 돈이 막 쑥 내려오는 거야 공간마다 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거든. 이거 예. 엑스포하고 사실은 관계 없는 건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국정조사 추가할 내용이 많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엑스포 문제 이거 뭐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뜻을 피력한 거예요. 그렇죠. 명확히 했죠. 예. 그거는. 그럼 다음 예. 주에 뭐 거부권 행사할까요? 14일이 지금 예. 유력하다고 하죠. 14일이 아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는 모양인데 네. 그날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일 날이니까 17일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4일, 15일이 스승의 날 겸 4월 네. 초파일인데 그 직전에 네. 그냥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고. 근데 시기적으로는 안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고 아니.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초파일 행사 또 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굉장히 그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 공수처 수사 내용이 시중에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매우 중요한 진술들이 나온 걸로 저는 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 언론이 할 것 없이 집단 오보를 내보냈는데 네, 예를 들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5월 4일 날 소환됐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 기사는 이튿날 저 대통령의 경로와 외압설을 부인한 걸로 기사가 나갔거든요. 네,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당연히 재판에서 부인했으니까 공수처 수사에서도 부인했었겠지 하고 썼지 기사를. 네. 그런데 변호인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 없죠. 예, 혼자 들어갔죠. 예, 네. 제가 좀 취재는 했어요. 네, 김계환 사령관을 직접. 아니 내가 누구라고는 내가 안 하는데 내가 팩트만 말씀드릴게. 네, 팩트만. 대통령 경로 외압설에 대한 묵비권 행사했답니다. 네, 아 김계환이, 네. 김계환 사령관이 여기 단독이네. 아니 묵비권? 다른 내에서도 유튜브에 가서 얘기했어요? 이미 다 얘기했어. 아, 묵비권 행사. 네.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리고 5일 날 재소환 일정은 5일 당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저기 사정을 들면서 취소했습니다. 네, 원래 취소. 그 전날 합의됐던 거예요.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반은 무너졌다고.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위증한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걸 공수처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포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부분을 언론이 전혀 캐치를 못하고 엉뚱한 기사들 다 내보냈다고. 그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는 이틀 조사받았거든요. 네. 장시간.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수처의 움직임이 민정수석을 신설하는데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저기 저 특히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공수처 출석 이후에 네. 민정수석 신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교체가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시원 공직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그 소통 문제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는 극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뭐가 더 있다고. 어떤 게 그래서 있어요? 긴 거.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근데 빙산의 일각이다. 아,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군 사법 정책을 토론했다 그러는데 그건 그리고 아니라는 보고서도 거고. 냈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아니 박정훈 대령 보고서. 사건이 저 최상병 사건이 군 사법 정책에서 벌어지는 일은 맞아. 네. 내가 그건 얘기했잖아. 저번에 술 먹고 후배 한 대 때려놓고 경찰에 가서 나는 교육을 시켰을 뿐이다. 때렸다는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후배 교육엔 맞잖아. 그러니까 군 사법 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맞잖아 이게. 네. 그 사법 정책이고 제도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내가 그 이유는 내가 다음 시간에 저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지금 김계환 유재현이 의외로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수처가 4개 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담당이 4부거든. 그런데 지금 처장이 공석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제할 일이 많아요. 처에서 저기 뭐 검사 뭐 증언에 지원해 주는 문제, 행정적 지원 문제, 뭐 또 긴급히 예산을 지원할 문제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근데 지금까지 검사 지원 요청, 뭐 행정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단은 일부장이 지금 대행을 하면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하나도 결제 안 해줬다는. 공수처에서 하나도. 사부장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니, 사부에다가 보통은 일부장이 일부장이요. 하죠. 예. 지금 사부가 엄청나게 열악한 가운데 온갖 압력을 다 받고 지금 힘을 내고 있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앞장서 진상규명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국방장관한테 질책했다는 거잖아요. 엄중하게 조사하라고 내가 네. 지시했다. 네. 뭐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뭐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왜 9개월이 넘도록 경북경찰청은 수사를 진척을 못 시키며 그 다음에 엉뚱하게 수사하던 당사자는 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아니, 참 어제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참 슬픔이 밀려오는데 네. 이러는데 공수처마저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사부가 왕따 당하다시피 저 내에서 어렵게 가는데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요. 잘하고 있고 네. 그러지만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보면은 참혹하죠.
그 예상을 해보면 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은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경찰에 이첩하기로 네, 예. 했고 뭐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그냥 갑자기 한 하루 이틀 만에 확 일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한 고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벼랑간 뭐 벌떼같이 막 여기저기서 전화 갖고 뭐 예. 이래라 저래라 한 그렇죠. 거니까 예. 이 실행을 한 사람도 영문도 모르고 당했단 말이죠. 예, 그냥 예, 따라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굳이 이게 본인의 관여 정도를 숨기려고 할 별로 동기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네. 어쩌면 이종섭 전 장관도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난 예. 전폭적으로 공감인데 네.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실제 제 얘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공수처에서 일어났고 조사받을 때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아니 이종섭은 빼고 예. 거기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는 소환은 안 했고. 그렇죠. 이제 예,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요런 수사의 정점에 이종섭 장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종섭 장관마저도 다 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제하는 그렇죠.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떼내고 민정수석 서둘러 임명해가지고 민심 청취를 듣겠다 이런 해괴한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뭐 대통령이 뭐 민심은 법치의 주체가 청취해야 된다는데 그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 하면은 인간의 공포, 욕망, 이 집단에 이런 어떤 그 심성이라는 것은 네. 법치니 정의니 이런 문제의 어떤 그 개념적인 전제 없이 들어야 네. 그게 진짜 민심이라는 거고 저런 게 바로 민심의 장벽이라고. 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장사 불러서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을 듣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요. 개장사가 개에 대해 잘하니까 동물복지 정책을 개장사한테 듣자 이 얘기거든. 네. 그런데 말도 안 그게 되는 맞는 얘기다. 선택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내가 그 사람이 개라는 게 아니라 예, 개장수라는 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가 말하자면 그렇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조금 더 고급진 네.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예, 그거 중요해요. 고급진 단어. 우리 그런 거 고파요. 예. 이른바 여러 사람이 관련된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네.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 안 하고 은폐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단단하게 비밀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관여된 사람도 미리 사전 모의도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 범행에 가담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하면 네. 끝까지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같이 향유하는 예. 공유하는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네. 근데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전화 받고 야 이렇게 해 해서 막 부지런히 움직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키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라니까 했단 말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위에서 전화해서 난리 치니까 예, 예. 찾아오라고 하고 예. 뭐 하니까 예. 그냥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후에 이게 일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뭘 이유가 없는 거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종섭 장관이 그랬잖아요. 사건 기록 회수 내 짓이 아니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의 판단만으로 사건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범철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이 사건 당시에 그날 바로 김계한 사령관하고 무려 3번이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도 국민의힘 탈당해 버렸죠. 정치 안 하겠다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사건 준비하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건 관여자들이 전부 각자 도생에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거의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 밖으로 드러난 10%의 빙산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조금 더 마저 추적을 해보면 네,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개방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관리관 들어간 겁니다. 네. 올해 3년째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일단 법무 책임자로 돼 있지만 네. 사실상 누가 일을 했느냐 보니까 그 밑에 육사 사법고시 출신의 이모 중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 작성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침 국방부 검찰단장이 또 육사 출신입니다. 거기가 또 사법고 요즘 육사가 왜 이래 사법고시를 많이 보내지 난 그것도 희한해. 그게 이제 그 위탁 교육을 많이 보냈어요. 보내죠. 네, 법대. 예. 그 요즘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저기 30대 기수들은 이렇게 사법고시 많이 안 봤다고. 아니 그랬는데- 박정원 대령도 법학 박사잖아요. 아니 그건 고대에서 받은 거고 거긴 고대고. 위탁 교육 받은 예. 거고 그 아직 논문 안 썼어. 그래요? 박사 아니에요? 저기 수료자예요. 네, 수료요? 박수? 네. 그리고 그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고대에서. 그래서 이번에 엄격하게 따지면 육사와 고대 대결 구도예요. 그 박정원 대령 주변에 그 선후배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 예. 그 고대 법학대학원 선후배들이요. 예. 뭐 내가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그 육사 출신 이모 그 중령이 이 사람에 관한 진술이 전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에서. 근데 최근에 없어졌어. 네? 어디로 갔어? 진술이? 아니, 아니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걸 관리관실에서 딴 데로 어디로 갔다. 갔는가 찾아봤다고. 네. 그러니까 지상작전사령부의 법무참모로 갔더만 이 양반. 요 최근에 이거 또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둘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에.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시원 비서관도 네. 저 왜 나갔겠냐고.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화 통화만 갖고 비서관을 바꿔? 그럴 사람이요,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네.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보고서만 보더라도 보고서만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공수처에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올린 그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진술에서 쭉쭉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시원 비서관을 지금 정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최악의 경우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거는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의 일부 공직자들이 그거 너무 무리해서 네. 대통령 뜻을 왜곡 과장해가지고 과잉 업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떼어낼 준비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는 무관하다. 네. 이랬는데 최근에 모 검찰청장 출신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대통령이 내가 경로했다는데 녹취 파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있어? 진짜 그 얘기했대요? 그 얘기한 거를 이제 그 검찰총장하고 친한 모 방송사 논설위원이 들어가지고 예. 지금 이 얘기가 시중에 많이 퍼졌어. 빨리 자막 넣어. 이거 김종대 개인 의견이라고. 책임을 져도 내가 져야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내가 이거 단독이네. 예. 자막 넣으라고. 자막 넣어. 단독으로 빨리 자막 넣으세요. 아니 그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내가 경유했다는 증거 있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일까? 꼬리 자르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꼬리 자르기 수술? 취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좀 뭐 회수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제 그 기자회견 말투 보면은 나는 그 사건이 안타까워서 네. 엄중하게 제대로 하라고 내가 국방장관한테 내가 지시도 했고 네. 다 했는데 그런데 밑에서 엉뚱하게 풀린 거 아니냐고 어제 네. 기자회견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일병이죠. 수사 전이니까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어요. 대민 작전 하더라도 이런 일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아니 그 조사 내용도 나와. 네, 거기 조사 내용도 있어요. 보면은 완전 이게 멋지죠, 생존자 수색도 아니고 사망자 예, 예. 수색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했냐고 자기가 질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정확하게 하면은 저도 현장을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무리하게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여름에 뭐 홍수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근데 그거는 네.
핵심을 네. 비껴나간 얘기예요. 네. 사실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핵심은 그 수색 과정에서 당시 최일병이 사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걸 경찰에 당연히 이첩하기로 다 장관까지 결재를 받아서 다 되고 이게 접수가 됐는데 사실상 예. 이걸 왜 갑자기 회수해서 찾아오게 됐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이거는 없을까요? 한참 전의 상황에 대해서 뭐 정말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미화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최일병 사망 직후의 상황에 대한 그렇죠. 설명이잖아요. 설명인 그러니까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그 한참 이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을 그건 발언이 회피한 없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없고.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했느냐 예. 이게 바로 박정원 대령이 수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위한 이첩하기 예. 위한 전 단계 조사가 그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밝혀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거라고. 예. 그런데 안 됐잖아. 예. 수사 발표 안 하잖아요. 예. 지금 9개월째.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서 그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수사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왜 수사 책임자가 재판을 받습니까? 저거대로라면. 그리고 외압에 관해서는 아예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아예 소리 한 거예요. 동물보다. 아예 네. 그 부분은 건너뛴 거예요. 이거. 예. 어? 그러니까 딴 얘기하면서 그냥 눈치고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이다. 아니 그러니까 맨날 내가 뭐 술 먹고 뭐 돈을 많이 써 신용카드 빵꾸 났어. 누가요? 내가 예컨대.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예. 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냐. 내가 얼마나 평소에 고생을 하냐. 네. 이런 식으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건 그거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그러면 안 된 이유가 그게 대통령실 개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 사건이 출발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됐으면 그 과정에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 분명히 입력값은 저기 엄정한 수사 책임자 처벌인데 이 아웃풋은 정반대로 다 빠져나갔어. 그럼 중간에 있는 블랙박스에 뭐가 들었냐 요거를 질문하는데 입력값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밝혀야 될 내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자가 꼬리에 꼬리를 딱 물고 사실 그게 쟁점이 아니고 사실은, 네. 이게 쟁점입니다. 수사 외압 과정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라고 했어야 되죠. 기자가. 그러니까 제 질문이 조금 아쉬워요. 아쉽죠. 어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참 기자들이 질문은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뭐 7개도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 이거 했으면 지우고 난 딴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좀 그리고 워낙 물을 게 많았어요. 예, 너무 뭐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뭘 물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외신 기자들이 한 4명 그렇지, 딱 들어가면서 네, 흐름이 딱 바뀌고 그렇죠. 그때부터 분야별 질문으로 딱 넘어가고 어찌 보자면 이게 계획된 것 같아요. 질문 순서나 이런 것도 다 아니, 뭐 안배를 이건 다 하고 조율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이제 그 영남지역당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원내대표 국민의힘 선출했는데 추경호 의원이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의원은 그 TK 출신이고 네. 지역구도 거기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네. 누가 봐도 친윤 인사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죠.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워낙 계속 연이어서 참패를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는 그래도 수도권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대부분 영남 지역 의원들인데다가 이건 뭐 특정인에 대한 비화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수도권에 지금 남아 있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할 만한 네. 그리고 생존한 그 수도권 의원들은 원내대표는 이미 건너뛴 체급이 조금 더 높은 당 대표를 도전할 만한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 감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 지금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TK 출신이 또 됐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수도권에서는 참패하고 그러니까 영남 쏠림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뭐 108명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똘똘 뭉칠까요? 아니 안철수 의원이 당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은 라디오 인터뷰하고 또 행동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재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니까 예. 확인은 안 됩니다만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속으로 몰래 가서 이렇게 찍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초에 거부권 행사가 되면 네. 재의결 과정에서는 저는 통과될 계속, 거라고.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의원님 어떻게 높게 보세요? 보시네. 네.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넘어와야 될 표가 네. 그러니까 열 몇 표여야 돼? 18, 19. 예, 예, 뭐 예. 물론 19. 출석 의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걸 또 봐야 달라지겠습니다만. 되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표결에는 출석률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15표 이상은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저 호기 있게 말했다가 저렇게 슬그머니 철수하는 양상을 봤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넘어올 수 있겠냐? 그때 한 30표가 넘어왔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넘어갔죠. 67표인가가 8표가 넘어와 넘어갔어요.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넘어와서 골치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넘어온 표가 갈 데가 없어서 바른정당이라고 신당 창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 바른정당 멤버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때 대표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넘어와 해가지고 또 걷잡을 수 없이 해가지고 그때 새누리당이 완전히 비슷하게 양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상상력이라서 또 한번 넘어와 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게 있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이렇게 약간 한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달 말에 재의결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법률 안으로서 확정이 되면 네. 6월 하순부터는 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권력의 핵심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을 떠나는 순간에 국방부나 경찰청이나 관련자들은 약간 내일이 아닌 그렇죠.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왜 총대를 베야 돼? 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바로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그 전국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저는 굉장히 될것 중요한 같습니다. 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 이후에 첫 번째 이 한국 정치의 시험대가 바로 그 재의결 표결하는 네. 날이 아니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정권의 안위와 권력자의 어떤 위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인의 양심 이런 문제들이 어우러지면서 매우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갈 것 같고. 네. 또 여기서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분석도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런 정도의 15표 이상이 되게 넘어올 때는 뭔가 징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쥐두새도 모르게 정말 감쪽같이 넘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런 거 앞장서 바람잡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권에서 마코에 접촉하는 일도 있었고 네. 나중에 보면 설명 가능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보니까 별게 없어요. 단 14일쯤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죠. 아마도 조금 경계선에 서 계신 의원들이 네. 그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당장 내일 최혜병 관련된
서울 시내 행군이 있어요. 해병대 출신들이 오전 9시 20분 이준석 대표 아침에 저기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전 9시 20분부터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걷는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60명이 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내일 집회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내일 집회 상황을 또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소용돌이가 상당히. 근데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고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어제 예. 뭐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의지를 그렇죠.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돼 있는 사실이고 말씀 주신 대로 국민 여론이 뭐 지금도 안 좋습니다만 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55명의 국힘 소속의 지금 21대 국회의 낙선자들 네. 55명이잖아요. 네. 유일하게 대통령과 밥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밥 한 끼로 그 될까요? 해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이 거부됐을 때를 경고하기 위한 집회 성격이라고 네, 봐야 네, 되거든요.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그 해병대 중앙전우회가 좀 수상합니다. 그 이상훈 전 해병대 사령관이 중앙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4월에 신원식 국방장관을 만났어요. 둘이 친하다고. 그랬는데 해병대 지휘부 교체를 주문했나 봅니다. 그런데 신 장관이 말을 안 듣고 유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걸 촉구하려고 4월 15일이 해병대 창설 기념일인데 그날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이미 돈 주고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 그런데 그 직전에 저희 취소 통보, 장소 사용 불허 통보가 국방부에서 온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다가 해병대 사성장군 진급자 나온다는 기사가 그때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팍사 그러더라고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대수장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단 모임이라고 거기가 신원식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말을 많이 했던 단체를. 근데 거기서 성명이 나와 버린 거예요. 이건 박정원 대령의 망상과 그 항명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해서 4월이 지나가 가지고 근데 지금 전후에서는 그 이후에 있을 해병대 보직 인사를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 사령관, 부사령관이 지금 다 공수처 피의자가 되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병을 지휘하는 현행 작전의 책임자들이 사령관, 부사령관이 다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병전후에서 인내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유해병연대란 별도의 조직이 행진을 하는 것이고 네. 진짜 해병전후에는 지금 굉장히 그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설 수도 있어요? 특검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이제 하반기에 장성 보직 인사가 있고 이때 대비해서 이거 군을 이렇게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거 해병대 이제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분들이. 그러면 그 압력이 또 들어와요. 이게 압력이 또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그 요소요소에 골목에 보초 세워가지고 다 막아내고 있다고 지금. 아, 신원식 장관이. 예.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도 자꾸 이렇게 하면 무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진상 규명하고 군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은 박정원 대령 편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대로 해병대가 가면 큰일 난다고 보는 예비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하면은 군을 안정시키고 제대로 현행 작전의 최고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될 군을 이렇게 만든 대통령과 장관에 대해 가지고 이때는 인내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면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 나갔다고 유임시키고. 이게 지금 이게 이래 보면은 이 수사는 수사고 NLL을 경계하는 서북도서 방어사령관을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보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받으러 다니느라고
뚫리진 않겠죠, 설마. 에이, 그러니까 네, 그러진 않을 그러지 거라고 않겠지만 보겠습니다. 밑에서야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열심히 서고 있죠. 네. 그건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지휘 체계가 이렇게 흔들리면 네. 나중에 양병은 잘 됐지만 용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예. 예. 그 방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민주당 초선 당선자 60여 명이 최상병 특검 관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회 안에서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네. 예, 천막 농성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뭐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고 그렇죠. 판단하고 이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내일 집회가 있고 다음 주에 예정대로 거부권 행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아니 나는 특검 정국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렇게 바쁜 선거는 처음 봤어. 옛날에는 다 이때 네. 저 조용하게 그 원구성 공부하고. 준비하고 네, 공부하고. 의원들 상임위. 회의 나가고 예. 이러던 시절인데 뭔 선거 끝나고 당선자들이 이렇게 바빠? 아니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네. 예전 국회하고도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맞아요. 다이내믹 국회가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국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예, 일. 그러니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압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해병전후에서 서울 시내 시가 행진을 해. 네. 그것도 사실상 정부를 규탄하는. 예. 예전에 이런 게 어떻게 없었어요. 상상이 돼요? 예. 이럴 수가 없지. 예. 해병전후회가 반대 성격의 집회는 할 수 그렇죠. 있겠지. 맞아요. 하지만 예.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예. 당선자가 아직 등원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제 기자회견 정도의 대체로 이 상황 돌파가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저는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김건희 여사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뭐 몇몇 뭐 독소 조항 빼면 뭐 특검 추천을 민주당 아니라 뭐 대한변협이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면 수용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까지만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숨통을 틔워주면 압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팽창하니까 이게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 그거는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 네. 어려운 수준이 돼버렸다. 56분이라서 마무리해야 되지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유일하게 2번 질문 나온 게 있어요. 바로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주 이런 얘기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는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명토 박아서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의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는 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고민을 하겠죠. 임기가 어쨌든 3년 남은 현직 대통령하고 싸워서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지만 한 팀으로 묶이면 명확한 거는 무조건 망한다. 이거는 네. 정치적으로 뭐 성장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러든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오찬 초청도 거절한 거잖아요. 네. 딴 사람들하고는 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도 저기는 내가 안 간다라는 태도를 명확히 한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요 정당의 뭐 대표자라고 그랬나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예, 그랬나.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도 약간 접은 거 아닌가. 아니 네. 여당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이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아니면 여당이란 표현이 안 나오고 예. 주요 정당이란 표현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갈 길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홍준표 시장님이 참 그렇구나. 요새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네, 하고 용서하기 어렵다. 있어요. 네. 한동훈이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 상급자가 누구였는데? 그 상급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가 네. 3차장이 그렇게 네. 열심히 할 때 그 바로 상급자는 윤석- 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장시호 녹취록이 터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변희재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 돼.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제 뭐 제가 이 주적 관계가 아주 뭐 대단히 이제 헷갈리는데 네.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자기 중심을 이제 확보한 사람이다 한동훈은 그 얘기가 뭡니까? 걔 많이 컸어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고 머리 많이 다 컸어. 커서 독립해고 가출하네요. 네.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요. 이 얘기지 그게 뭐 걔 보니까 많이 컸다는데. 네. 그 얘기 아니에요. 끝났다. 예, 끝났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 그나저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라, 진짜 보수 괴멸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앞으로 일종의 이제 보수 언론, 그 다음에 보수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상당히 의구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겠죠. 진짜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면 정말 본인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할 거냐. 그리고 진영을 넘나들면서 딜을 할 거냐. 네. 그걸 지켜보겠죠. 사실은 근데 저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어떤 방향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막후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예. 문제인데. 근데 한국일보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이어진 후속 보도를 보면 대체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도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사가 났다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심지어 제일 그 의문의 일패는 원희룡 장관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와요. 실명으로 거론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치워진 거잖아요. 예. 비서실장으로 논의가 되다가 언급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라서 제낀 건데 이재명 대표는 또 뭐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휩쓸려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선을 그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수회담 초반에 약 17분 준비된 원고를 읽는 그 화면은 뭐겠어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별 얘기가 다 오고 가고 다 들었는데 네. 선을 확 거버린 거잖아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네. 예. 당분간 안 한다. 안 믿는다. 이거 예. 안 한다. 예. 선을 확 긋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텐데 예.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예.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예, 참모들이. 예. 참모들이 민주당 말고 예. 누구랑 접촉을 합니까? 아니 뭐 민주당만 정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예. 집권 세력이 힘이 셀 때는 그런 게 통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점점 기우는데 거기에 그쪽에서 손을 내민다고 잡는다? 그거 잡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힘든 상황이죠. 지금. 당연히 개혁신당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예. 녹색정의당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예.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만 살 길을 찾느냐 아니면 보수 전체의 네. 지도자로서의 대한민국 향후의 어떤 운영 방향에서 보수의 지표를 가지고 네. 가느냐 그게 아니라 다 집어던지고 그냥 본인 살기 위해서 민주당 혹은 또 그 밖에 다른 정당들하고 협력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그 정치 주체들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다음 주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완전 소수로 전락한 지지층마저 반토막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대통령이 준 사인은 내가 국민의힘이란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배 바닥에 빵꾸가 나고 균열이 가서 이 배를 버리고 남의 배에 올라타겠다는 저쪽에 옆배에 올라타겠다. 민주당 배가 더 크네. 네. 그랬는데 저기 가만있어 봐. 나를 그럼 함부로 겨누고 있거든. 나 그 배 탈래. 뭐 이런 식의 느낌까지 줘버린 거야. 실제 그렇다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이게 지금 황당한 뉘앙스죠, 사태 아닙니까 뉘앙스. 이게 예. 황당한 사태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박지원 작은 배들 더 전- 있네. 그러니까 그럼 저 배도 어쩌면은 한번 타볼까? 타볼까? 아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셔서 그렇게 타기는 배가 좀 작아서 글쎄 배가 조금 예. 작긴 하네. 예.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입니다. 참 많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정치 상황이 펼쳐질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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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